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깨알 자랑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표창원 의원이 용인에서 초선으로 어렵지 않게 당선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는 표창원 의원 성품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나면 노영민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20대 총선에서 인재 영입 1호였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용인으로 나가면 어렵지 않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오래간만에 이렇게 깨알 자랑을 이렇게 깔때기를 들어대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첫째, 그냥 자랑질을 하려고. 둘째, 제가 비록 학고 유튜버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또 꾸준히 보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예전부터 보면 하루 왼종일 아니 직업적으로 시사나 정치 논평을 하는 유튜버든 평론가든 이렇게 보면 좀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측도 못하고 그냥 텍스트에 나온 것만 줄줄이 읽고 그냥 뇌피셜만 돌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좀 많이 한심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내기도 바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사실 뉴스도 거의 하루에 1초도 못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도 잘하고 폭넓게 전체적인 본질을 잘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폐쇄라는 계정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잠깐 깔때기 들어댔습니다. 자, 한번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변을 한번 들어보죠. 그냥 요점은 이거예요. 자기 소신과 당리당략에서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 잠깐 아주 길게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몇 토막만 잘라서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죠. 저는 손님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이 오래 있었더라면 박용진, 금태섭 의원보다 더한 쓴소리를 했을 거다. 그게 아니면서 당이나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블라블라. 자괴감이 계속 들었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 이런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 조국 국면에 특히 어떤 점이 힘들었나 이 부분이 많이 컸을 겁니다. 저는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오피니언이 있어도 제시했을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모두가 공격하는데 나머지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와 당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인간적 한계로 느껴졌다. 제가 가진 생각과 정보만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제가 가진 생각과 정보만 가지고 그렇게 뭐겠습니까? 조국 관련해서 제가 가진 생각과 정보만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조국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정보통입니다. 여기서 정보통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조국 관련해서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완곡한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기계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라 보고. 내부의 적 같은 모습은 될 수 없었다. 자, 블라블라. 이게 좀 컸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뒷부분도 있는데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이거입니다. 결국 당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극복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피해의식이다. 저도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이 있다. 국정원 사건으로 인한 거다. 그런데 우리 당 대다수 구성원은 과거의 피해자 입장이었다. 국가보안법, 집회보안법, 종북물이 색깔론의 피해자이다. 시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피해의식이 강하다. 블라블라. 과거,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 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여당이자 집권당이 되지 않았나. 합리적 보수축까지 끌어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한다. 등등입니다. 블라블라. 자, 첫째는 피해의식이다. 표창원 의원이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징징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다뤘는데 지금 집권당이 누구입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대선에서 뭐라고 공약 걸었습니까? 적폐청산하겠다, 사법개혁하겠다, 언론개혁하겠다. 그렇죠. 또 뭐 있죠? 재벌개혁하겠다. 였습니다. 그렇죠. 하면 돼요. 헌법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 아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왜 징징대고 그 징징됨을 넘어서서 징징대면서 왜 표 구걸해서 당선되고 집권했으면 또 징징대냐 이 말입니다. 표창원 의원도 보십시오. 과거 야당이라면 징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야당들은 할 수 있는 거에 너무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징징대면 안 되잖아요. 울고 싶어도 아버지는 울면 안 돼요. 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그 울음으로써 징징됨으로써 표 구걸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분명히.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문재인과 사법개혁을 할 인물 조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선도 이렇게 친문으로 이어져 가고. 그렇잖아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재벌개혁해라, 사법개혁해라, 적폐청산하라고 표를 주고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열렬한 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권당이 징징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서민들이 하소연합니까? 아니 집권당이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해서 찍었는데 지지했는데 징징댄단 말입니다. 야당처럼. 아니 그렇게 자신 없으면 내려오고 배지를 빼든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란 딱지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은데 본격적으로 다른 계정으로 정치 평론을 하려고 해서 그때 이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지지층들 또 우리나라에서 친문을 규정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확연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지지층들 가운데서 조금 또 일반적으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나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표창원 의원도 친문으로 분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친문 똥파리 애들이 제거 대상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박영선과 같이. 이재명 지사님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인재 영입이 있지. 20대 총선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나중에 김종인
대표에게 저거 했지만 인재 영입한 인물들이 무슨 표창 의원 맞습니다. 이철희 의원도 맞아요. 심지어 조홍천 의원 여러분 얼마나 친문 똥파리한테 까이는데요. 이재명 편에 한번 섰다고. 심지어 박주민 의원도 인재 영입이었어요. 20대. 근데 이재명 지지층들도 박주민 의원을 디스하잖아요. 물론 디스 받을 짓 했습니다. 그런데 친문한테도 까여요. 친문을 분류 안 해요. 양양자 의원도 김병관 의원도 인재 영입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만한 내가 인물들만 지금 이야기했는데 김병관 의원 알고 있죠? 지금 성남에서 의원 활동하니까. 양양자 의원. 여기서 양양자 의원 정도만 진짜 친문 똥파리가 좀 밀어주지 그 외 지금 열거한 의원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거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친문 의원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적으로 뚜렷한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전선을 확실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실방할 때 조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는 따로 있다. 물론 전해철 의원, 양영철 이런 노영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도 친문이긴 하지만 그냥 육두품 성골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전선을 좀 확실히 하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친문을 분류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이해찬이가 친노문 중에 자장 중에 자장이에요. 그런데 까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지금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는 이화영인가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사실 친노에 가깝습니다. 당시 꼬마 민주당 때 노무현을 따라 그것을 이해찬과 함께 노무현을 따라 나왔걸랑이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다뤘던 저 누구지? 재윤경 의원의 불출마. 또 며칠 전에 또 이철희 의원 불출마. 또 표창원 의원 불출마. 그나마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친문 아닌 의원들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뭐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지층. 뭐 그걸 떠나서 그걸 차치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사실요. 이쯤 되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구심점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얻은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인데 이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